네, 부동산 하락을 처음 겪고 있는 30대 부부를 살려주세요. 지금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 7천만 원이 부족해 남편은 새벽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땐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한 물건을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올바른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믿고 월브닷컴에 사연 보냅니다. 재작년이 2021년 봄 부동산 열풍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부동산을 보며 매매가 6억 남양주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상승장 끝 무렵 막채를 탄 건 알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년 겨울 너나이님의 저평가 아파트 특강을 듣고 그때의 매매가 투자가 아닌 투기란 걸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던 제 선택에 후회가 많이 돼요. 가장 큰 고민은 전세가 많이 떨어지면서 내년 봄까지 7천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도 없고 맞벌이니까 버틸 수 있겠지? 괜찮을 거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희망대로 되지 않더군요. 코로나로 남편이 급작스럽게 퇴직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야간 택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높은 수입이 보장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원이던 남편이 야간 택배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었지만 별다른 방도는 없었습니다. 주 6일 밤 9시에 나가서 아침 8시에 돌아오는 남편.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한편으론 고맙기도 합니다. 고되지만 서로 열심히 이 상황을 견뎌보자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갚아가고 있던 얼마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기쁨보다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이 줄 텐데 대출은 어떻게 갚을지 7천만 원을 어떻게 모을지 이런 제 자신을 보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선 마이너스 통장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빚을 더 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더 큰 구렁텅이로 가는 건 아닐지 두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남편과는 서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싶습니다. 집을 파는 게 나을까요?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너나이님 코코디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월브닷컴에 남깁니다. 야간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첫 번째 고민은 투자한 남양주 부동산을 버텨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보유하면 리스크만 커지는 부동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봄 역전세 5천에서 7천만 원이 예상되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으려 합니다. 옳은 선택일까요? 이거 보유할까요? 말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7년 안에 갈아타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하락장이 적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승기에 부동산 투자만 안 했더라도 상급지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후회됩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보내주셨고 요거는 이제 지금 본인께서 이제 쓰시는 생활비 내역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생활비 내역 잠깐 봐도 돼요? 수입 월급은 700만 원 정도 되고요. 7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뭐 대출 200에 저축 200, 생활비는 한 300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돈이 140이면 용돈 140이 두 분 합쳐서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오케이.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면 아파트 두 개를 남양주에 갖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3억에 분양을 받으신 아파트예요. 그게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걸 보고 뒤늦게 이거 돈이 되는구나 해서 21년에 추가로 투자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의 매수가 아닌 거예요. 그걸 6억에 사셨어요. 지금 단지를 제가 보니까 분양받으신 건 지금 한 5억 정도 할 거고요. 3억에 분양받으신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2억 정도로 어떻게 된 거냐면 시세 차익 생긴 거죠. 그리고 거기엔 2억 대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돈 1억 가지고 3억짜리 분양받아서 그게 5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두 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예요. 근데 두 번째 산 게 6억 조금 더 비싸게 6억 초반에 사셨는데 이거 지금 5억에도 물건 안 나갈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억 조금 더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고요. 여기도 지금 대출이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투자로 샀기 때문에 전세가 들어있고 전세가 그때 당시 시세 대비해서 지금 7천이라고 하셨는데 1억, 제가 보니까 1억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내년 되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1억이 마이너스 역전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제 멘탈이 나간 거죠. 그치, 여기서. 왜냐면 이 집을 두 개를 살 때하고 본인들의 상황도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냐면 남편분이 실직을 하면서 이제 야간 근무를 하는 고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아기를 가지면서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봤을 때 이분을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기를 가졌는데 아이가 생겼다 했을 때 축복이다, 다행이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느낌보다 덜컥 걱정이 됐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이 남편분을 꼭 격려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과 자기 선택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이분들을 선택을 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집을 그 투자로 산 집을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이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일단은 드릴게요. 좋습니다. 아, 네, 새벽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 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고요. 네. 인생을 길게 보잖아요. 한 10년 지나면은 분명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거예요. 애한테 엄마가 너 가졌을 때 막 힘든 일이 있었어, 이런 일도 있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본인이 그거를 의심하면 안 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먼저 내가 마음을 주고 싶어요. 그 마음을. 네. 예,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 잘 될 거고 다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남편분이 9시에 일을 나가요? 네. 오늘도 나가나요? 네.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나갈 준비 하고 있겠네요? 네. 옷 입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남편분 먼저 잠깐 통화해도 될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예비 아빠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산 언제예요? 11월 말쯤이 예정이에요. 11월 말이면은 지금 7개월 남았네? 네네네. 그럼 지금 좀 조심해야 될 때구나. 그죠? 네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오케이. 아니, 오늘 막 뭐 잘했네, 못했네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런 말 안 할 거야. 그런 말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일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꼭 통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남편분 먼저 얘기하려고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분은 우리가 이걸 오래 했거든요. 구해절부를. 근데 모두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 남편처럼 하지 않아. 맞아. 그런가요? 아니야. 안 그래. 막 여전히 뭐 명품을 사는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거나. 현실 직시 못하고. 내가 지금 현실을 그냥 회피하려고만 뭐 차를 계속 바꾸려고 한다거나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남편분이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아직 그렇게 되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되게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던 거잖아요. 투자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지금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낮밤을 바꿔서 사는 것도 처음일 거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 순간에는 위기를 모면하는데 도움이 돼요.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는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해서라도 우리 가족들 굶겨 죽이지는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겨.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고되지만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좀 걱정돼서 말하는 건데요. 네네.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주변 네. 친구한테.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남편분이 안 힘들 수가 없거든요. 아내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임신을 했으니까, 내가 처대니까 경험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아내한테 임신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주거나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혼자서 삼키면 그러면 안 돼. 네. 안 그래도 근데 이렇게 저는 좀 힘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와이프가 이제 병원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면은 같이 못 가줘서 또 미안한 마음도 있긴 하거든요. 그치.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돼, 서로.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서만 그걸 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오해도 생기고 서로 힘들어지거든?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왜냐면 내가요, 나 애 하나인데 우리 애 뱃속에 있을 때 병원 한 번도 같이 안 갔어요. 한 번도 같이 못 갔어. 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 그땐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그러면 아이가 뭐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아빠하고 같이 못 있으면은 뭐 정서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 우리 아이는 나를 너무 사랑해, 지금도.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핏줄은 기회를 주게 돼 있어요. 핏줄은 무조건 자기 핏줄이면 기회를 부여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하는 걸 못한다고 해서 혼자서 힘들어하면서 막 소갈이하고 가슴앓이 하지 말고 본인 몸 잘 챙기시고 나중에 다시 취업하게 됐을 때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셨죠? 예,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일하기 너무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은 어차피 제가 조언 드리는 거는 다음에 그 방송으로도 올라갈 거고 아내분께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될까봐 하는 얘기인데 일단 두 사람의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 난. 객관적으로. 본인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멘탈이 나갔을 뿐인 거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막 엄청 우리 망했다 막 이런 거 아니야 절대. 그 이유는 제가 아내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은 저는 네, 마음 편안하게 가서 일을 하세요. 아, 네, 그럼 와이프 바꿔주고 네, 추후에 이제 방송으로 다시 확인하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몸 관리 잘 하고요. 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목소리 밝아져서 아, 좋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착해? 나도. 너무 아파. 목소리 왜 이렇게 착해? 나도 들으면서, 어머어머, 웬일이야. 저 그랬어요. 100만 축하드리고요. 진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도 힘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내분 바꿔주세요. 네. 네, 아, 네, 바꿨습니다. 네, 괜찮아요. 새벽밤님. 네. 괜찮아.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혹시 일하는 게 뭐 회계나 이런 쪽 일해요? 그런 것 쪽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전공이 뭐 경영학이나 이래갖고 회계 전공 수업 듣거나 그래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있어요? 그 대차대조표 알죠? 대차대조표 본인의 가정에 대차대조표 그려봤나요? 안 그려봤습니다. 안 그려봤어요? 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정확하게 말을 해줄게요. 첫 번째 실거주로 우리 세상에서 제일 성실하고 따뜻하고 잘생긴 신랑이 3억짜리 분양받았죠? 그거 지금 5억 됐죠? 거기에 대출 2억 받았으니까 1억으로 2억 레버리지 일으켜서 2억의 실차익이 있었죠. 여기서 플러스 2억이 생긴 거예요, 일단. 이거는 제로가 아닌 거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일단 플러스 2억이에요. 플러스 2억. 지금 산 거 6억 초반에 사서 시세가 4억 후반 정도 돼요. 그럼 얼마 정도 빠진 거예요? 한 1억 넘게 빠졌어요. 그죠? 네. 좀 많이 빠졌다 하면 1억 5천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자산 상황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애매하게 플러스예요. 그죠? 네. 근데 마이너스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야. 새벽밤님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본인의 상황을 본인이 됐으면 하는 눈높이가 여기 이 위치 이렇게 높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에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근데 요 수준인데 마이너스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본인들의 자산을 하면 플러스란 말이에요. 부동산을 통해서 일으킨 거는 시세 차익이지 시세 차손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이 힘드냐는 거예요, 내 말은. 오케이? 일단 네. 알아. 내가 왜 힘든지 내가 말을 해줄게요. 근데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야. 두 사람이 부동산에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왜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면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고, 사람들은. 엉뚱한 판단을 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자, 근데 불안해. 그리고 불안해하는 건 팩트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 얘기해 볼게요. 자, 실거주집에 들어가 있는 2억 대출이 부담이 되나요? 그거는 고정이라서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고정이라서 부담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건 싸게 샀기 때문에 맞아요.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집은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거기다가 전세가 떨어지니까 더 큰 압박이 오죠. 그러니까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은 아파트를 남양주에 있는 걸 샀다거나 내가 이때 사지 말았어야 이런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집을 비싸게 사면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앞으로 뭔가를 살 때 알아둬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를 살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 두 가지. 이거는 우리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격이 싼가. 가격이 싼가를 먼저 봐야 돼요. 가격이 싸다고 생각될 때 사야 돼요. 투자를 할 거라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단추가 안 맞았죠? 맞아요. 우리가 이걸 비싸게 사버렸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디펜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과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집이라는 걸 살 때는. 가격을 비싸게 샀어요. 그죠? 그리고 리스크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본인이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제가 드릴 건데, 앞으로 집을 살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쵸? 자, 네. 가격이 싼지를 항상 투자로, 실거주는 괜찮아. 근데 투자는 절대 안 돼. 투자는 싸게 사고 리스크를 보고 둘 다 사야 돼요. 둘 다 가지고 사야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싸게 사는 법은 제 특강 들으면서 들었었죠? 네네. 네, 어떻게 따져봐야 이게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제가 하나 지금 시점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금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이 5억 정도거든요. 두 번째 집. 네, 그죠? 네네네. 수도권에 5억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동탄에도 있고요. 32평 기준으로 84. 안양시 만안구에도 5억대가 있어요. 저는 이걸 지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어디가 어떤지를. 본인은 동탄이 좋은 것 같아요? 남양주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남양주요. 그러면은 지금 본인은 전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동탄 안 가봤나 봐. 동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 음. 그러니까 안 가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나오죠? 네. 예, 동탄이 더 좋은데요. 음.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탄이 더 싸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네. 예, 그리고 영통에도 있어요. 수원 영통에도. 그러니까 수원에도 5억대, 안양 만안구에도 5억대, 의왕 일부에도 있고요. 그리고 동탄에도 있고, 남양주에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도 있어요, 지금. 서울에 5억대로 살 수 있는 전용 8사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이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다음에는 이런 걸 따져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를 답을 드릴게요.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집을 팔아요. 만약에 팔 때와 팔지 않을 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판다. 팔면은 손실이 확정이 되죠. 네. 얼마의 손실이 확정이 돼요? 예를 들어 1억 5천의 손실이 확정이 된다고 쳐요. 네. 근데 지금 첫 번째 집에서 얼마를 벌었죠? 2억이요. 그러면은 이거 팔아도 마이너스예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거주집을 4억 5천에 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가슴이 아프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 그 집은 5억이잖아요. 네네. 그죠? 지금 이거 내가 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새벽밤님한테. 새벽밤님은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마음이라면. 그러니까 투자는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돼요. 감정을 다 빼야 돼.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지금 올바른 판단을 못 하는 거야. 나 솔직히 말하면 새벽밤님이 전화 끊고 내가 말한 대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집 팔아야 되거든요. 네. 왜? 대출을 감당을 못 해요, 지금 역전세라. 현실적으로. 신랑이 밤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24시간을 일을 해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이게 사실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슬퍼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아도 돼. 왜냐면 그걸 판다고 해서 두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분양받은 집을 4억 5천에 산 거일 뿐이에요. 네. 이해돼요? 이 집 네. 파세요.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 파세요. 파시고 손절해야 돼요. 그리고 판 돈으로 다 대출 다 갚으세요. 네. 돈 대출 다 갚고 전세도 그냥 해가지고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거는. 안 그러면은 이거를 감당을 못 해요. 2억 대출만 있는 거는 어떻게 마이너스 대출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한다 하는데 이 역전세가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저라면 이 집을 파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팔아도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이거를 경험 삼아서 나중에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7년 내에 갈아타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투자만 안 했으면 내가 더 상급지에 갈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된다. 근데 이런 게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감정들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거 투자자로서. 저도 손실이 났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수많은 투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이 집을 팔고 대출 부담을 줄여요. 그리고 우리 휴직 기간 동안 아내분이 마이너스 구조가 되지 않는 게 첫 번째 당면한 과제예요. 우리 지금 새벽밤님 가정에는 내가 휴직을 하더라도 매달 마이너스가 나면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가는 게 두 번째 투자 갈아타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 다음에 아이를 첫 돌 정도까지 키워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예. 그때부터 새벽밤님 혹은
우리 새벽밤님 그 남편분이 직장을 구하시게 되면 다시 맞벌이로 복귀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투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앞으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네. 이빨을 꽉 깨물고 네, 내가 보란 듯이 보여주겠다. 예. 투자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 마음을 갖고 투자 공부를 하시고 4년 안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네. 서울에 4년 안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하나 더 매매하시면 네. 여기서 냈던 마이너스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4년 뒤에 본인의 나이는 38이 되겠네요. 너무 젊은데? 4년 후에? 4년 후에. 너무 젊은데요? 어머머. 그렇습니까? 그죠? 그지 않아요? 38이면 너무 젊잖아요. 제가 그때 시작했습니다. 네. 아, 네. 네. 저 43인데 43 같이 보이네. 네. 화면을 보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38이면 너무 젊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망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책을 좀 많이 보세요. 감정적인 부분을 잘 컨트롤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실 수 있어요? 네, 당장 실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2년 동안은 우리 집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 다른 뭐 투자 공부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2년 뒤부터 추가적으로 2년 동안을 공부를 해서 4년 안에 서울에 아파트 등기를 치겠다 마음을 먹고 지금부터 살아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내 집에 살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만 해주고 싶은데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방 2개짜리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 살았어요. 제 순자산이 그때 거의 진짜 100억 가까이 갔었거든요. 100억 됐었죠, 그때. 그래서 아마 그 동네 사는 사람 중에 아무도 우리 아파트에 100억 부자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더 좋은 아파트로 가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 괜찮아. 그렇지 않아도 돼요. 제 나이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남양집 방 3개짜리 집에 살아봤어요. 새벽밤님은 내 집에서 분양받은 새 집에서 아이를 집주인 눈치 봐가면서 키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좋은 거를 볼지 안 좋은 거를 볼지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어떤 걸 볼 거예요? 좋은 쪽을 봐야지요. 그렇죠. 그것만 알면 돼요. 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코크님 잠깐 바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임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다운돼 있어. 텐션 업. 올려야죠. 이거 그 노래 있지 않아? 네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그거? 지금 아이가 듣고 있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감정을 네.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텐션 올려주십시오. 엄마의 웃는 모습. 네. 엄마의 그 목소리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연 쓰면서 또 얼마나 걱정 많이 했겠어. 지금 맞아요. 보니까 분당으로 출퇴근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럼 뭐 몇 시간이야? 출퇴근 몇 시간 걸려요? 4시간? 아유, 많이 힘들겠어요. 힘들지. 네, 괜찮아요, 이제. 입덧은 많이 하지 않아요? 다행히도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복이다. 아이도 벌써 그러네. 복덩이네, 효도를 하네, 벌써부터. 복덩이 벌써부터 엄마 힘들까봐, 나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아이도 이렇게 엄마를 도와주고 있어. 아이가 아주 긍정적이네. 근데 또 보니까 그 지출 내역을 보니까 그 용돈에 140만 원이 있더라고. 이건 어떤 돈인가요? 이거 제가 정신 못 차릴 때. 알구나. 쓴 돈이고. 저번 달부터는 좀 정신 차리고 거기서 확 바뀐 거고 그거를 제 평상시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가지고 예전 솔직했네. 거를 그러면 이 용돈이라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약간 생활비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딱딱딱 나눠서 하지 않고 뭔가 뭉탱이로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활비처럼 쓰는 거네. 뭐 개인 시장 볼 용돈이 때도 개인 쓰기도 용돈 하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아무래도 남편분은 용돈 쓰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 맞아요. 거기서 그쵸. 대부분이 그거고 그럼 거의 이제 본인이 쓰는 거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잘 먹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요거 좀 줄이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계시고 이미 그거를 느끼고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서 뭐 네. 제가 굳이 뭐 더 더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알고 있으신데 이걸 그대로 이걸 또 그냥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행동하지 않으면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아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또 행동까지 뭐 쉽진 않겠죠. 아무래도 소비를 한꺼번에 줄인다는 게 좀 불편한 것도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임신한 상태라 또 아이 용품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예쁜 거 얼마나 많아요.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지. 막 다 쟁여 두고 너무 많아. 근데 물론 이제 첫 아이라서 그 욕심을 내려놓기 쉽지 않겠지만 근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아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요새 네. 첫 아이라서 중고해주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저도 그렇게 다 했고 또 우리 애도 아낄 수 다 있는 부분은 중고이었어. 아끼고 네. 오히려 나중에 아이가 이제 또 이렇게 뭘 알 때는 그때는 좀 좋은 거 해도 되지만 지금 아이가 어렸을 때 주는 거는 거의 좀 부모 네. 욕심인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그냥 더 잘해주고 싶고 아이는 모르거든. 사랑 주고 먹을 거 잘 주고 잘 씻겨주고 이러면은 좋아하지. 얘가 뭐 브랜드 옷을 입혀줬다고 브랜드 유모차에 태워줬다고 승차감 좋아 이러진 않거든요. 맞아. 맞아. 그거 이제 부모가 이제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아니면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은 조금은 이제 좀 줄이시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해야 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자신 좋아요. 있습니다. 네. 남편분 너무 멋있어. 멋있어요. 네. 아이고. 이거 아주 바로 이렇게 긍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한 템포 쉴 수 있는데 사랑꾼이네. 한 템포 쉬지 않고 바로 멋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뭐 패션. 먹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런 거는 딱히 없어요. 있다고 해. 아니 뭐 먹고 신랑 뭐 먹이고 싶은 거 없어요? 신랑 고기 좋아하는데 짱어? 요즘 소고기? 쉽게 아낀다고 고기는 아. 많이 못 먹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 그 삼계탕 괜찮아요? 좋아합니다. 왜냐면 일할 때는 그런 거 먹으면 좀 좋으니까 어머. 저희 해주려고? 작가님 통해서 삼계탕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웬일이야. 힘내세요. 힘내, 네,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정대로만 하지 마. 예. 알았죠? 네. 네, 멋있어. 네, 그래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